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이제 중학교 2학년 기말 고사 마지막 시험 이제 또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해수에 대한 내용 중점적으로 다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열 에너지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열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사실은 2단원에서는 이게 끝이에요. 열이 뭐냐 도대체. 이거 알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선생님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이제 시험 정리니까 열이 에너지예요. 예. 이거를 알아내기까지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무지무지하게 헤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단번에 끝냈어요. 열은 에너지구나.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에 대한 특징은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에너지가 보이는 행동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이 에너지를 정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추상적인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랑 이런 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게 있긴 있잖아요. 물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에너지라는 정의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정의를 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그런 정의보다는 이 에너지라는 감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면 좋겠어요. 여러 번 보면서 이 에너지가 있을 때 이 에너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열은 에너지라는 거 요거 체크해 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은 이 열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그건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행동 패턴들 공부하는 거예요. 다 이런 거. 뭐 열의 이동, 이거 에너지 이동하는 거예요. 열 평형, 에너지 평형이에요. 됐죠?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온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흔하게 보는 거라서 이제 뭐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냐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있죠. 그 에너지를 양으로 따져요. 에너지가 많냐 적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에너지가 열이라 그랬으니까 열의 양 그래서 이걸 열량이라 그래요. 이 열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흔히 듣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과자 같은 거 사면은 뭐 한 봉지에 뭐 600kcal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에너지거든. 그 과자 속에는 600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있고 그 에너지 양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열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600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흡수하니까 600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이렇게 600kcal라고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온도라는 걸로 해서 이 에너지 양을 숫자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물리량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온도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하 17도 이런 거보다는 35도 그럼 막 덥죠? 이게 뭐냐면 이 덥다는 게 뭐냐면 열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랑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뭐로 설명하냐면 나이 같은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나이가 3살이 있고 여러분처럼 15이 있고 그리고 70이 있다고 해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그냥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거거든. 근데 이 숫자로 나타내면 좋은 게 뭐냐면 뭐 3살짜리 애들한테 너 살아온 인생을 펼쳐봐 그러면 얘가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근데 이런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려면 아주 그냥 파란만장할 거 아니야. 그런 어떤 그 거대한 양들을 다 설명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 숫자로 딱 나타내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요 그러면 딱 그냥 한 번에 끝나잖아. 그냥 수긍이 되잖아. 오래 사셨구나. 여러분 나이가 몇 살? 그러니까 얼마큼 살았어 그러면 뭐 적게 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아직 많이 산 것도 아니고 막 애매하잖아. 근데 15 딱 그럼 중학교 2학년 딱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온도라는 건 뭐냐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을 그냥 숫자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나이로 비유를 합니다. 됐죠? 좋습니다. 지금 온도와 입자의 운동이 이렇게 되는데 왜 온도를 쓰냐면 에너지 양을 우리가 600kcal라 그러면 이게 감이 없단 말이야. 잘. 감이 없어. 이게 1000kcal이고 2000kcal 이게 감이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하 17도랑 35도 숫자도 훨씬 작지만 느낌 빡빡 오죠. 이거는 엄청 추운 거잖아. 영하 10도만 떨어져도 뭐 꽁꽁 어는데 이건 뭐야? 엄청 덥잖아. 느낌이 팍팍 온단 말이야. 나이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열량을 킬로칼로리나 칼로리 같은 걸로 쓸 수 있어. 어차피 숫자로 똑같이 쓰는 건 쓰지만 온도라는 녀석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느낌이 팍팍 오는 그런 물리량이어서 우리가 온도를 우리 중학교에서는 활용하겠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온도와 입자의 운동인데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겠어? 입자들이 있다면 여기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이런 입자나 분자들이 있다면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다며. 에너지가 많으니까 얘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니까 나댄단 말이야 막. 여기는 가만히 앉아있다고 하면 여기는 막 뛰어다닌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액체에 열을 가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여기에 투입한다면 이 분자들 여기 입자들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훨씬 더 운동을 많이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열팽창에서 나온 얘기지만 얘들이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만 하고 있는 애들이 막 나대면서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막 얘들 활동 범위를 넓혀가. 그게 어떻게 돼? 부피가 팽창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딱 보게 되면 부피 커졌죠? 얘들의 운동도 활발해졌다고 표현이 돼 있지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열이 이동할 수 있어. 왜냐면 에너지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개념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잠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정립을 해놓으면 앞으로 에너지는 어떤 형태든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그냥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온단 말이야. 자동차도 좀 이렇게 트럭에 달려와서 여러분하고 이 사람하고 충돌하면 거의 100% 누가 그래요. 크게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사망한다고. 왜 사망을 하게 됐냐? 지금 여기서 서로 이게 힘을 주고받아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얘가 트럭이 달려오면서 에너지가 훨씬 많은 거야. 에너지의 흐르는 방향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고. 그럼 에너지가 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로 에너지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람의 에너지를 받는데 이 에너지가 사람의 어떤 인체 구조상, 신체 구조상, 인체 특징적으로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살아. 근데 그거를 벗어나면 죽는 거야. 그래서 딱밤을 맞으면 안 죽지. 근데 총알을 맞으면 죽는 이유가 내 몸이 견딜 수 없는 만큼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죽는 거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뛰면서 딱 뛰어내렸어. 괜찮단 말이야. 딱 착지하는 순간에 에너지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야. 3층에서 뛰어내렸어. 딱 착지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부러졌다고. 왜냐면 여기서 착지하는 순간 들어오는 내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내 다리를 부러뜨릴 만큼의 에너지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야. 10층에서 뛰어내렸어. 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온몸 다 골절되면서 사망하죠. 10층에서 떨어졌을 때 그만큼의 에너지는 내 몸이 못 버티는 거야. 그래서 사망하는 거야. 아시겠죠? 딱밤과 총알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의 이동은 항상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거꾸로 일어나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간다 그러면 이거 완전 아이언맨이지. 그치? 트럭이 찌그러지고 사람 멀쩡하고 이런 일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땅 부딪히면 트럭이 찌그러지고 아이언맨 멀쩡하다. 아이언맨이 그만큼 에너지가 많다. 그런 거를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꾸로는 절대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다.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 이거는 뭐냐면 억지로 에너지를 퍼다 날려주는 우리가 추가적인 일을 해줘야 돼. 그래서 무슨 펌프를 돌린다던가 전기 발전기를 돌린다던가 해가지고 추가적인 일을 해주면 거꾸로 돌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는 항상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만 가게 돼 있어. 근데 그 많은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숫자로 나타내면 높은 온도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숫자로 표현하면 낮은 온도. 그래서 온도로 나타내면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자, 그래서 봐봐요. 고온의 물질이란 건 여기가 에너지가 많은 상태고요. 저온의 물질은 에너지가 적은 상태예요. 이해가죠? 항상 얘네들을 접촉시켜 놓으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여기 있는 온도는 어떻게 된다? 떨어질 거고요. 얘는 에너지를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이동을 하긴 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언제까지 이동하겠냐 이거지. 언제까지? 이 에너지 양이 같아질 때까지만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같아진 상황에서 얘가 더 이동해가지고 얘가 더 지금 뭐 에너지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렇게 되면 또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에너지가 같아질 때까지만 이동한다. 이걸 우리가 열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야. 뜨거운 물체와 찬물체가 있으면 얘들을 접촉하면 뜨거운 물체는 식고 그 다음에 찬물체는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언제? 얘들이 같아져. 그래서 미지근해질 때까지 이게 시키면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거지. 만약에 뜨거운 거와 찬물을 이게 접촉했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더 가가지고 뜨거운 건 더 뜨거워지고 찬 거는 더 차가워지고 이러면 만약 이런 현상을 여러분이 만약에 봤다면 지구상에서 봤다면 빨리 그곳을 벗어나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귀신의 집이지. 귀신의 집. 아시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 낮은 물체 섞어 놓으면 온도가 높은 물체는 반드시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즉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 흐르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점점 떨어질 것이고, 얘는 에너지를 받으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의 에너지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그때가 열평형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같은 상황, 그걸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 이 이후부터는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해. 이제 여기서부터는 온도가 같기 때문에, 계속 같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거 에너지 이동에 관한 내용이니까 열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면 되고, 그 에너지의 양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온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다 된 겁니다, 이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 열의 이제 이동 방법 얘기할게요.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입자들의 진동이 이웃한 입자들로 전달돼서 입자들 간이 이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진동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데, 이게 입자들이 가까이 있는 애들은 물질의 상태를 보면 고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고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된다, 그럼 그걸 전도라고 우리가 정한 거야.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할 수 있어.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고체들은 딱 고정돼 있죠. 고정된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진동하는데 얘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 물질적인 상황에서는 흐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흐른다. 흐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흐를 유자를 써서 유체라 그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액체도 있고, 그 다음에 기체가 있어요. 그래서 액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됐다? 그러면 대류고요. 기체를 통해서 전달되면 이것도 대류예요. 아시겠죠? 이게 되게 어렵지 않다고.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복사인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열의 이동이란 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잖아. 이거의 본연, 에너지가 사실은 전달되는 본연의 모습이 바로 복사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얘네들이 부차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얘네들 먼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 대표적으로 태양 같은 거 생각해봐요. 태양이 쏟아져 내는 게 바로 에너지거든.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지구까지 막 전달돼 온다고. 근데 얘네들이 모양새 빠지게 무슨 옆에 있는 입자들 이런 거, 뭐 고체나 액체, 기체를 통해서, 야, 네가 좀 에너지 좀 전달해 줄래? 아이, 그런 모양새 빠진 일 안 한다고. 에너지를 그냥 뿜어내는 거야, 얘는. 태양이란 건 수소폭탄 덩어리거든요. 여기서 방사능하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거야. 물질이 없어도 전달이 돼요, 얘는. 근데 주변에 물질이 있으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물질이 다른 물질한테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게 전도지. 옆에 붙어 있는 애한테 전달 하는 게 전도고, 그냥 내가 받아가지고 좀 멀리 있는 애한테 직접 가가지고 전달해 주는 게 대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 자체가 복사예요. 그래서 얘는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고, 에너지의 본연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 오히려 사실은 복사의 개념에서는 열의 이동을 방해받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 이렇게 오고 있죠. 한여름이라고 생각해봐. 엄청 뜨겁지. 땡볕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그런데 나무 그늘에 있어요. 나무 그늘에 들어오면은 시원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그렸어. 왜 또 이렇게 그렸대? 태양빛이 위에서 온다고 생각해봐. 위에서 오는데 나무 그늘이 있으면 여기 막히죠. 복사는 직접 오는 거야, 직접. 물질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니까. 그런데 나무 그늘이 있으니까 나무가 지네들끼리 막 만나가지고 무슨 여기서 무슨 대류를 하든, 대류는 아니지, 나무니까 막 이게 전도를 하든 지네들끼리 하더라도 복사열은 여기서 차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늘이 생기고 시원한 거죠. 아시겠죠? 바로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텐데 어렵지 않아요. 무조건 고체를 통해서 전달되면 전도, 액체나 기체면 대류예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주전자를 끓였더니 주전자가 뜨겁다. 이거 뭐예요? 전도, 대류, 복사. 주전자 뭔데? 고체잖아. 그럼 전도야. 주전자 속에 물이 뜨거워졌다. 이거 뭐야? 물은 뭐야? 액체잖아. 그러니까 뭐야? 대류예요. 여기 난로불을 폈더니 주변의 공기가 훈훈해졌다. 공기가 뭔데? 아니, 기체잖아. 그러니까 대류예요. 여기서 여러분 많이 혼동되는 게 이건데, 지금 이렇게 불을 쬐고 있어요. 이렇게 불을 쬐서 손바닥이 따뜻하다라고 돼 있으면은 이게 지금 복사냐 대류냐,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여러분들이 헷갈릴 겁니다. 뭐예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복사인데 왜 복사가 되냐면, 이걸 지금 외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실이라고 생각해봐. 한겨울 교실에 엄청 추워. 난로를 피게 되면, 자,
교실이 훈훈해졌다. 이건 복사야, 대류야? 대류라고. 왜냐하면 이 난로에 따라서 이 전체 공기가 훈훈해진 거야. 그런데 이 난로에 손을 째고 있을 때 손바닥이 뜨거워졌다. 요거는 복사가 돼. 왜 그러냐면 자, 요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상황을 한번 해보자고. 창문을 확 열었어, 누가. 불 째고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뜨거운 공기들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추워지죠. 등하고 다리하고 다 추워지는데 손바닥은 아직도 따뜻하지. 그 얘기는 뭐야? 공기가 빠져나가도 어떻게 돼? 손바닥은 관계가 없다. 즉 열이 직접 손바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게 복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요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떠올리면 되는 거지. 공기가 방안이 훈훈하다? 그럼 창문 열면 훈훈함이 사라지겠네? 뭐가 사라졌는데? 공기가 빠졌으니까. 아, 그럼 공기를 통해서 지금 기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됐으니까 방안이 훈훈한 거는 뭐다? 대류다. 손바닥을 직접 째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창문을 열어도 딴 데는 다 추워져도 손바닥은 따뜻하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열이 직접 오고 있구나. 공기랑 관련 없이 이거는 복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쇠꼬챙이를 잡아서 손바닥이 너무 잔인하다. 너무 뜨거워. 자, 쇠꼬챙이를 잠깐 넣었더니 손이 따뜻해진다? 쇠꼬챙이를 통해서 열 전달되죠? 고체니까 전도예요.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열의 전달 방법이 3개가 있다면 이 단열을 또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열이 오는 것만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봤지만 쇠꼬챙이인데 이거 뜨거우면 어떡해.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 대거나 나무 같은 걸로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물질을 잡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열을 잘 이동시키는 게 이게 전자들이 하는 일이라서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전기예요. 전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열을 잘 통하는 물질은 전기도 잘 통해요. 그렇죠? 프라이팬 같은 거 금속이잖아. 열도 잘 통하지만 어떻게? 그렇지. 전기도 잘 통한다고. 반면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프라이팬의 손잡이 같은 거는 플라스틱이나 나무죠. 얘는 열도 잘 통하지 않지만 어떻게 돼? 그렇지. 전기도 잘 통하지 않게 한다고.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열은 사실 열의 이동을 막는 겁니다. 열의 흐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대표적인 이 2가지만 살펴볼게요. 보온병과 아이스박스인데요. 얘네들은요 원리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온병은 여기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되고 얘는 시원하게 유지하니까 여러분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항상 열의 이동은 어떻게? 많은 데서 에너지기 때문에 열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렇죠? 고온에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따지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한다고. 그것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얘 한번 봐봐요. 이제 뭐 3가지를 다 이용한다. 이제 그거 전에 뜨겁지. 얘가 식기를 원치 않지. 그럼 외부는 차갑고 여기는 뜨거우니까 열은 이렇게 나가. 그치? 이걸 막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름에는 여기가 차갑고 여기가 뜨겁지. 여기가 뜨거워. 그러면 이거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게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열이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얘가 미지근해지는 거 싫으니까 이거 차단하겠다는 거야. 방향만 다르지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지금 이 열의 이동 이 자체는 똑같아요. 그거를 막겠다는 것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보온병 같은 경우는 3가지 방법을 다 막겠다. 첫 번째 전도를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중벽을 세워요. 여기.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이 금속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이 딱 단일 구조라서 붙어 있으면 금속을 통해서 그냥 전도 그냥 씩 해서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금 물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물질 사례에 띄워놓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안 되지. 여기는 물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막는 거고. 그래도 여기에 지금 공기들이 있으면 여기가 지금 뜨거운 애들이 왔단 말이야. 그럼 공기들이 여기 접촉하면서 열 받아가지고 얘들이 움직여서 여기 와서 전달해주고 일로 와서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대류가 가능하죠. 그래서 공기 자체를 없애버려요. 얘네들을 전달해주는 애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여기를 진공으로 만드는 거는 바로 대류를 막기 위함이고 이게 지금 이중구조로 돼 있다 그랬죠? 여긴 안 써있나? 여기 있다. 이중병. 이 이중구조는 바로 전도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반면에 그럼 뭐냐면 요 안에 있죠. 안에 은으로 코팅을 해버려요. 그래 은으로 코팅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부에서 자꾸 열들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전에 코팅을 해가지고
오는 애들을 열을 그냥 직접적으로 반사를 시켜.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열들을 다 안쪽으로 튕겨 가지고 계속 반사. 마치 거울이야, 거울. 햇빛 있을 때 거울 되면 반사시키죠. 이거랑 똑같아. 여기 이게 은으로 도금이라는 게 이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로 계속 반사시켜서 열을 최대한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하면 완전히 얘는 죽을 때까지 열을 바깥으로 이동시키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래도 오래 버티죠. 결과적으로 온도는 열평형이 되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은도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잠깐 선생님 상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거울이 뭐예요? 거울이 이거 금속이에요. 안에 금속판이 있으면 얘가 반사시키는 거거든. 빛을 반사시켜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유리라고 착각하는 게 이 금속이 되게 얇은 금속이야. 그러니까 뭐 쿠킹 오일 같은 거 있죠. 손톱으로 꾹 누르면 그냥 눌리거나 뭐 이게 세게 누르면 찢어져요.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금속이죠. 얇은 금속 박에다가 겉에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를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반대로 해가면 이 투명한 유리에다가 이 지금 얇은 금속판 있죠. 금속박 그거 붙여놓은 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울이에요. 거울.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거울은 유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유리는 보호판이야. 뒷판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창문이야, 창문. 아시겠죠? 유리로 여기를 보호하는 거야. 금속을. 얘는 찌그러질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는 애라서 얇은 금속이라서.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 안에 이번에는 얘는 여기 있는 열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이거 전도대로 복사를 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밖에서 안으로 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전도대로 복사를 하는데 주로 이 지금 그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속판을 하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냥 플라스틱으로 해서 복사까지는 안 하고 전도와 대류를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정도 상황.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마시려고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면 여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 금방 이제 열평형 도달한다. 그 정도 체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비열입니다. 비열은 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외우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절대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선생님 얘기할게요. 비열이라는 거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구나.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의예요. 근데 이거를 정의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열이 뭐냐 그러면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줄줄줄 외워도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비열은요, 여러분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냥 물질마다 다른 열적 성질이에요. 열적 성질. 승질이야, 승질. 쉽게 말하면 성질인데 어떤 성질? 열적인 성질이라고. 사람도 똑같아. 똑같이 예를 들어 친구 놀렸어.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 똑같이 놀렸는데 A라는 애는 허허허 웃는 애가 있고 B라는 애는 뭐야 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애가 있어. 그럼 얘가 착한 애 나쁜 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얘는 뭐야? 어떤 자극에 열적이 쉽게 말해서 사람이 열받는 거에 대해서 얘는 좀 그래도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좀 듬직한 친구라고 할 수 있지. 근데 B 같은 사람들도 있어.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 다혈질이라고 그랬잖아. 다혈질. 이거야.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하고 이 열받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럼 물체마다 다른 거거든. 그 열적 성질, 사람마다 열받는 정도의 성질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비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사람은 이제 다혈질이고 얘는 좀 그래도 사람이 좀 깊고 아주 진지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이. 그거거든. 그래서 이 비열이라는 것도 똑같아. 물체들이 얼마나 열받느냐 그거에 따른 반응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좀 듬직하고 사람이 좀 깊어 이런 뜻 이런 것에서 요거를 우리가 A 같은 사람을 비열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변화가 잘 없는 거야. 근데 이 B 같은 사람은 다혈질이지. 그래서 조금만 그래도 확 열받다가 또 조금 그런 기분 좋아서 막 헤헤헤 막 이래. 사람이 기분 변화가 막 너무 수시로 변하는 애들 이런 사람들은 좀 사람이 가볍다 그러지. 그래서 이거를 비열이 작다 그래요. 그래서 비열이 큰 애는 열을 떼줘도 열 뗐냐 하면서 온도 잘 안 올라가. 열도 잘 안 받아. 그리고 온도를 만약에 이제 열을 떼주던 걸 제거했지. 그러면 뭐 제거했냐 그래도 또 내려가지도 않아 잘.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잘 없는 거야. 어떤 열에 대해서. 반면에 이 B 같은 사람 다혈질이지. 조금만 열주면 아딱아딱 하면서 막 온도 팍팍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열 제거해주면 바로 아착아착 하면서 바로 식는 애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이 비열이라는 건 숫자로 나타내는데 비열이 크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적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작으면 작아서 온도 변화 큰 애들.
구리, 철 이런 거는 불 때면 금방 뜨거워지죠. 그리고 불 치우면 금방 식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활용하는 애들이 고기판 같은 거 바로 불 때 주자마자 우리가 이제 고기 올려가지고 빨리 구워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라고. 금속 같은 경우. 반면에 비열이 큰 애들은 물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은 저기 쉽게 말하면 불대도 온도가 잘 천천히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를 불을 꺼도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식는 편. 그래서 요걸 잘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일러 같은 거 요거 활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끓이기에는 처음에 이제 보일러 키면 전기장판은 그냥 불 꽂자마자 올리면 바로 뜨거워지지만 얘는 보일러 돌리면 보일러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지금 물 끓여가지고 방바닥에 순환시키는 장치거든.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올라가. 근데 얘 한번 데펴놓고 이게 물을 돌리기 시작하면 식을 때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훈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전기장판과 보일러 요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열이 크고 작은 거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걸 큰 애들하고 작은 애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비열에 이용해서 선생님 핵심은 변화라고 했는데 이건 뒤에서 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열이 작다라는 것은 비열이 크다라는 건 변화가 잘 없는 거고요. 비열이 작다는 건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열량이라는 건 앞서 설명했지만 열의 양이에요. 물체를 가할 때 물체를 이동한 열의 양이다. 얼마만큼 열이 들어왔느냐. 비열은 뭐라고요? 어떤 물질 1kg 이딴 거 하지 말고 뭐라고? 그냥 열적인 물질마다 다른 열적인 성질이야. 이거를 뭘로 나타내냐면 C로 나타내요. 약속한 거야. 이 열받는 정도를 우리가 C로 나타내자. 다열질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C로 나타내자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공식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열량이란 것은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이 얘기거든요. 이건 여러분 공식을 뭐 Q는 CMT 무슨 C암탕 막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외우지 말고 과학을 왜 배우는데 열의 양이죠. 그럼 열을 많이 넣고 적고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가스비예요. 가스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가스비 계산하는 공식이야. 이게 당연하다고 봐봐. 그럼 가스가 많이 들어갈 거냐 적게 들어갈 거는 누구를 지금 누구를 가열할 건데 그 다음에 이게 그 누구가 이게 양이거든. 질량 얼만큼 있는데 라면을 끓일 것이냐 떡볶이를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걔가 1인분을 할 거냐 2인분을 할 거냐. 그래서 이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열량 많이 들어가죠. 가스 많이 들어가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가스비 많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거 온도 변화야. 온도를 더 많이 하게 해주려면 많이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가스비 많이 든다. 이게 무슨 공식이야.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커지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이 당연한 거잖아. 아시겠죠? 누구를 걔가 몇 인분 있는데 그리고 얼마만큼 끓일 것인데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열량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얘기할게요. 여기 삼각형이 있죠. 요 삼각형을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델타라고 하는 기호예요. 이거는 의미는 뒤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뭐 문자, 숫자에 대한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변화. 그래서 얘를 온도가 30도가 됐다가 70도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30을 대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100을 대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변화 차이인 70을 대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처음 배워서 그런긴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릴 필요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5하고 7 사이에 이런 게 들어있어. 십자가가. 선생님 이거 뭐예요? 막 십자가가 있어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니? 두 개 더하라는 기호잖아. 이걸 덧셈이라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해요. 이런 약속이야, 약속. 이것도 약속이라고. 이거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막 흥분해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막 십자가가 기울어져 있어요. 아 그런 거 좀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거. 나누기. 이런 거 약속이라고. 삼각형이라고 한 거는 변화를 나타내는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한글로 안 쓰고 선생님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훨씬 편하거든. 여러분 이거 이제 익숙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이어가는데 이러한 열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적용하는 게 이 단원에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 문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최고 난이도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만 풀 수 있으면 사실 다른 뭐 기본적인 이 똑같은 내용의 문제들은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차근차근 연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 풀 때 핵심이 이거예요. 단 외부와의 열 출입은 없다. 이동은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이런 비슷한 문제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자, 선생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돈거래를 해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500원을 줬어요. 그럼 B라는 사람 반드시 얼마 받아요? 500원 받아요. B라는 사람이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200원을 줬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은 반드시 얼마 받아요? 200원 받아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준 만큼 받아요. 준 만큼 받아요. 이게 바로 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외부와의 열이동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500원 받았는데 자 A는 500원 줬어요. 그럼 당연히 B는 500원 받아야 되는데 저는 300원밖에 못 받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외부 사람 하나가 끼어들어가 있는 거야. C라는 사람이 끼어들어가서 A한테 500원을 건네주는데 여기서 200원을 스틸한 거야. 그럼 얘는 얼마 받아? 300원 받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C라는 외부 사람이 있다면 외부 환경으로 이 지금 돈이 오고 갈 수가 있다면 혹은 또 반대로 200원 줬는데 얘가 C라는 애가 200원을 이쪽에 얹으면 얘는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야? 400원. 얘는 200원 줬는데 얘는 400원 받았어요. 이런 얘기가 맞지. 그래서 외부와의 열이 있으면 이게 복잡해져요. 근데 이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다라고 하는 건 오로지 A와 B만의 관계만 보겠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자, 선생님 질문하겠습니다. 딱 A와 B만의 관계예요. C라는 건 없어요. 없어요. 딱 둘만의 관계야. 자, B가 1000원 받았어요. 그럼 A가 얼마 줬어요? 1000원 줬다는 얘기예요. 자, A가 700원 받았어요. B가 얼마 줬다는 얘기예요? 700원 줬다는 얘기예요. 자, A가 700원 줬어요. 그럼 B는 얼마 받을까요? 700원 받아요. 아시겠죠? 지금 얘네들이 서로 주고받은 열량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에너지의 양은 얘가 준 만큼 받고요. 받은 만큼 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요.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선생님 적용하면서 풀어볼 건데요. 여기서는 페이크가 하나 있어요. 이 페이크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400g의 금속을 자, 이 금속이에요. 물 속에 넣어서 물이 끓을 때까지 가열을 했어요. 금속을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20도씨 200g의 물에 든 열량계 속에 넣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열량계 온도가 50도가 되었다면 여기 온도가 50도가 되었다면 이 금속의 비열을 구하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금속이 얼마만큼 비열을 갖고 있냐 이 C를 구하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페이크가 되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그래요.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이거든. 뭐냐면 자, 요 그림을 선생님이 조금 따로 그릴게요. 물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뜨거운 금속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 금속에서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죠? 그럼 이 물은 이 열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주고받은 양은 똑같다고요. 이걸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이딴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자, 알콜 램프로 지금 물하고 금속을 가열해요. 그럼 이 알콜 램프를 통해서 얘가 지금 이 금속이 어떻게 된다? 열을 받은 양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열받은 양을 구한다면 그 열받은 게 이쪽으로 풀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구하는 거야. 여기서 직접적으로 못 구해. 왜? 알콜 램프가 디지털 그것도 아니고 얘가 얘한테 얼마만큼 열 줬는지는 몰라.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물속에 넣어서 계속 가열을 했더니 끓을 때까지 가열했죠. 그러면 물은 최고 온도 몇 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100도밖에 못 올라가. 즉 이 금속의 처음 온도는 얼마라는 거야? 100도야. 왜? 충분한 시간 동안 가열하게 되면 물이 100도면은 물에서 이번에는 자 처음에 순서가 이래요. 알콜 램프에서 물로 열이 들어가죠. 이 물에서 이게 뭐야? 금속으로 열이 들어갔죠.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열평형에 도달한다고. 그래서 처음 금속의 온도가 100도라는 거를 이걸로 주어진 거야. 이걸로. 물이 끓는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맛이 가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 이 문제는 여기서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 금속 온도가 100도라는 거에서 이 금속 온도가 처음에 100도였다고 푹 담궜으니까 이제 얘가 알콜 램프 역할을 해가지고 물한테 어떻게 돼? 열을 주는 거야. 그럼 물은 열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 물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물의 온도는 올라갈 거고 금속은 식을 거면서 언제까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여기 열량계 온도가 50도라고 했다는 얘기는 물의 온도가 50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금속의 온도도 얼마예요? 50도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똑같이 미지근해져 가지고 지금 열평형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문제 다 끝납니다. 잘 보세요. 금속이 준 물한테 준 열량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우선 금속이 누구니 하면 금속이니까 이 C 요 녀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비열 금속의 비열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거기에다가 질량은 얼마 있었냐면 0.4kg. 이거 kg으로 바꿔야 됩니다. 0.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처음 온도 얼마였어요? 금속이 100이었는데 나중에 50 됐죠. 그럼 온도 변화 얼마? 100 빼기 50해서 5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준량이에요. 그럼 물이 받은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선은 물은 비열이 얼마? 1이거든요. 물의 비열은 1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우리가 이제 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로 딱 놓은 거예요. 질량은 얼마였냐면 0.2예요. 그럼 온도 변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20도였는데 나중에 최종 50도 됐죠. 그럼 얼마? 30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만 계산해 볼게요. 물이 받은 열량이 얼마라고? 6kcal예요. 그러면 금속이 준 열량 얼마? 이것도 6kcal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그냥 이퀄 놓고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열량을 계산해 보자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5, 4, 20이죠. 그쵸? 20에다가 딱 하면은 여기가 20이 되니까 C는 얼마가 되냐면 0.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20분의 6이 되니까 20분의 6이 되니까 이게 0.3이 되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0.3이거든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열량이 주어지고 만약에 비열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질량은 주어질 거고 혹은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찾아가지고 그래서 얘를 묻게 되면 얘네들 셋이 주어지고요. 만약에 얘를 묻게 되면 얘네들 셋이 주어지고 얘를 묻게 되면 얘네들 셋이 주어져요. 아시겠죠?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주안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연습해 보면 충분히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열에 이용해서 요거 선생님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다혈질이냐 아니냐 이제 요걸로 선생님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좋다 나쁘고가 그런 게 아니라 큰 비열과 작은 비열을 우리가 잘 응용을 한다. 그래서 작은 비열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고기판 같은 경우 빨리 구워져야 되겠죠. 전기 주전자도 물을 좀 빨리 데우겠죠. 빨리 얘가 달궈져야 되는 거예요. 또 식을 땐 빨리 식고 대신에 오랫동안 온도 변화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뚝배기나 온찜질팩이나 냉찜질팩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뜨겁게 하면 뜨겁다 그냥 이렇게 온몸에 대고 한 1분 지나면 다 식어버린다 이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온도 변화가 적은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해풍유풍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물하고 이 육지에 있는 흙, 그쵸? 흙 간의 비열차인데 흙 같은 게 여러분들 보면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거든요. 이게 흙 같은 게 비열이 작고요. 물이 비열이 큽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에서는 물이 제일 비열이 큰 물질이에요. 그럼 낮에 한번 봐봐요. 낮에는 똑같은 열을 받아도 얘는 금방 뜨거워져서 온도가 높아요. 육지는. 여기는 낮아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높으니까 여기에는 그 위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상승이 돼요. 이해가죠? 반대로 이쪽은 여기랑 비교해봤을 때 왼쪽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여기는 차갑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올라간 애는 어디 우주 끝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양옆으로 퍼지겠죠?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하니까 이쪽으로 이동해서 채워지고 여기에 지금 내려온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물 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양쪽으로 퍼지는데 우리 이쪽으로 보게 되니까 이쪽으로 채워지고 올라가면 채워지고 많아지면 옆으로 이동하고 또 떨어지면 채워지고 해서 이런 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은 불어오는 방향에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 살잖아요. 바다 쪽에서 지금 여기서 불어. 그러니까 위쪽을 보게 되면은 육지에서 바다 쪽을 불지만 우린 여기 사는 사람들 없다고. 여기 사는 사람 있으면 선생님한테 핸드폰으로 전화 좀 해봐. 나 좀 통화 좀 해보고 싶어. 여기 사니까 바다 쪽에서 불어오죠.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는 태양이 지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식는데 비열이 작은 요 지금 흙 쪽 있죠. 육지 쪽이 빨리 식어요. 그쵸? 여기는 오히려 더 은근히 따뜻하다고. 그래서 이쪽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차가우니까 하강 기류가 된다고요. 됐죠? 요 비어 있는데 율로 채워놓고 이쪽이 비었죠?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지금 채워지니까 많죠? 이게 채워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이 생겨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바람이 어떻게 육지에서 그렇죠? 육지에서 불어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육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외우지 말고
아, 낮에는 이 육지가 더 따뜻해지니까 여기 상승기류, 그럼 반대는 하강기류. 채우고 하면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거나 해풍. 이렇게 그림 한번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는 거거든. 육풍은 반대로. 이쪽이 식으니까 여기가 따뜻하니까 여기가 상승기류, 여기는 하강기류. 채우고 하면 육지에서 불어오니까 육풍.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열팽창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는데 얘네들의 분자들이 있으면 얘네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죠. 온도가 올라가면 얘들이 진동이 활발해지면서 얘네들이 점유하는 공간이 넓어진다. 그럼 얘네들 하나하나가 넓어지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의 길이나 부피가 팽창하는 이런 열팽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팽창을 우리가 뭐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걸 대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 응용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이제 조인트라 그래가지고 이음매라고 하거든요. 다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서 만들어 버리면 여름에는 늘어난다고. 늘어나면은 이게 딱 고정되면 늘어나면 이게 휘게 되겠죠.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딱 이게 늘어났는데 이 길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고정이 돼 버리면 이게 뜯어지면서 막 늘어나거나 아니면 휘거나 이렇게 되거든. 이 철길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겨울엔 또 수축을 해요. 이게 준단 말이야. 그럼 또 뜯어지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여유 공간을 둬가지고 늘어났을 때는 조금 이렇게 좁아지고 그 다음에 추워졌을 때는 약간 더 벌어지더라도 이게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이음매들. 가스관 같은 경우도 금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얘가 비열이 작은 애라 열팽창에 대한 효과가 커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가스관 있으면 이렇게 일직선을 안 하고 약간 이렇게 구부려 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부려 놔서 얘가 늘어나도 좀 이렇게 유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송전선 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축축 늘어지고 얘도 전선이지. 대부분 다 금속들이야. 봐봐. 이 효과가 잘 일어나는 애들이, 이 열팽창의 효과가 일어나는 애들이 이 비열이 작은 애들들 금속들이거든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수축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팽팽해지는데 늘어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늘어난다고 해도 막 이렇게 늘어나진 않으니까. 근데 수축되는 건 되게 위험해요. 팽팽하다 보면 끊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약간의 여유 공간을 두는 거예요. 송전선을 연결할 때 이 송전탑에서 다음 송전탑에서 팽팽하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여유를 둬서 여름엔 어떻게 돼? 요 여유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더 늘어나겠고 그 다음 겨울에는 약간 팽팽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메탈인데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냉장고의 온오프 스위치 같은 경우.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휘었을 때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닿으면 온이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면 요거는 스위치가 확실하게 떨어지면서 오프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이게 냉각 팬이 돌거나 아니면 더 이제 온도가 충분히 차가워졌다. 그러면 이제 냉각 팬 멈추게 하는 게 바로 요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딱 보게 되면 노쇠하고 철하고 다른 금속이죠. 그러니까 열팽창 정도가 달라요. 그때 지금 노쇠 쪽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가열했을 때. 그러면 가열하지 않고 얘를 차갑게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반대로 휘어요. 그러니까 잘 늘어나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팽창이 잘 돼서 잘 늘어나는 애는 온도가 떨어지면 수축도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잘 일어나는 애야. 쉽게 말하면 잘 늘어나고 잘 준다는 얘기는 변화가 잘 일어난다. 아시겠죠? 그럼 어느 부분이 늘어나고 어느 부분이 줄었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노쇠가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은 운동장 달리기 트랙이 있죠. 스타디움. 달리기 하다 보면 이런 트랙을 보게 되면 안쪽이 짧고 바깥쪽이 길죠. 이거예요.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이게 길죠. 이게 트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응? 만약에 이렇게 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휘었다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트랙이 되기 때문에 이쪽 바깥쪽에 있는 게 많이 늘어난 거고 안쪽에 있는 게 짧아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열이 아니라 식혔다 그러면 얘가 더 짧아진 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열팽창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게 제일 헷갈려 하는 건데 요 녀석을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딱 갇혀서 안 움직이는데 요 고리를 가열하게 되면 과연 얘가 통과가 될까 안 통과될까 하는데 통과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얘를 가열하면 팽창이 되니까 이쪽도 늘고 이쪽도 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멍이 더 좁아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여기 있는 분자들 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거죠. 요 녀석을 잘라서 일직선으로 배열해 보세요. 물론 여기 있는 분자들이 이쪽으로 늘어나고 이쪽도 늘어나지만 이쪽에 훨씬 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팽창을 하는 애가 훨씬 많아. 얘네들이 늘어나는 비율보다는 이쪽으로 늘어나는 애들이 다 누적되다 보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얘들 다시 붙이면 어떻게 되냐? 구멍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길이 팽창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멍을 잘 통과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당연히 이 상태에서 쇠구슬을 가열했다. 그럼 얘가 팽창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멍으로 통과를 못 하겠죠. 그걸 좀만 구분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단원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단원은 재해와 재난과 안전 이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인 문제라서 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한 것만 좀 살펴볼게요. 자, 재해, 재난을 구분하는데 우선은 여기 자연 재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자연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태풍, 홍수, 지진, 가뭄, 황사, 화산 이런 것들이고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화재라든가 붕괴, 폭발, 교통사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인재로 말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예, 여러분 책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다음 역학조사라는 건 뭐냐면 감염성 질병의 발생과 전염 경로를 밝혀내기 위한 조사. 그래서 급식 부분에서 뭐 단체적으로 뭐 설사를 한다든가 식중독 뭐 증세가 보인다면 정부에서 무슨 뭐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런 거예요. 감염성 질병 그 경로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역학조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우선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기 떠나서 우선 여러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피해를 예방하거나 행동 요령 등을 습지하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 나오면 상식적인 거 체크하면 되는데 선생님 요 얘기만 하나 좀 할게요. 좀 잔소리 같지만 이건 선생님 직접 경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선은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뭐 구경 났다고 구경하고 이러지 말고 무조건 피하세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말이죠. 이제 그 그룹 사운드를 했었어요. 음악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선생님 학교 직접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안면에 있었던 친구죠. 연습실을 같이 썼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베이스를 쳤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 있을 때 화재가 났어요. 연습실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선 그 사람이 빠져나왔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빠져나왔을 때 이제 빨리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어떤 판단을 한 거냐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악기가 생각이 난 거지. 왜냐면 여러분 악기가 굉장히 고가고요. 그 당시만 해도 대학생들이니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다 알바해가지고 그냥 몇 달씩 알바해서 돈 모아서 그냥 목숨같이 아끼던 악기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이 났으니까 우선 다급하게 빠져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악기가 생각나고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 악기 꺼내려고.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어요. 사망했어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참 아픈데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거 아깝거든. 그리고 좀만 하면 잘 빼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목숨이 먼저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걸 꼭 명심하길 바라겠고요. 자, 어떻든 뭐 여러분 안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 2학년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또 3학년 내용에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2학년 잘 마무리하고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